김정은 방중 정말 닥쳤던 청와대 됐습니다. 자, 어저께 새벽에 이제 김정은이 3박 4일로 무려 이제 중국을 쪼르르 갔는데요. 청와대에는 뭐 10분 전에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주십사 뭐 오셨으면 이랬는데 중국은 그새 4번째 방문인데 우리나라는 안 오고 이거 뭐 저기 문재인 대통령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단은 누가 봐도 사실 네. 국제 정세나 뭐 네. 이런 정치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북한이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네. 알고 있고 네. 심지어 본인 생일에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약간 무슨 뭐 아빠 뭐 생일 파티 해줘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레버리지로 미국과 한국을 지금 뭐랄까 좀 조정하려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 네. 이거를 사실은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약간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 그러니까 블라인드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도 있지. 네. 그러면 그리고 비핵화는 할 거야. 네. 뭐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있는데 사실 되게 전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람들이 보고 네. 왜 한국에는 너희들이 비핵화를 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 한국에는 오지 않고 뭐 저는 오는 거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저렇게 자기가 찾아가서 네. 예의를 부리고 하는데 뭐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한테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예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비교를 봤을 때는 참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지금 어떤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뼈저리게 좀 느끼고 거기에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줘도 맛있다고 하고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한테 그 예의 바르고 뭐 저기 착하고 뭐 약속을 지키러 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딱 봐도 아는데요. 네. 자, 그 제리 린님께서 밴쿠버에서 이 캐나다 달러로 $10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러브하우님께서 1.99불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돈도 별로 안 들고요. 그래도 오늘 출연료 확실하게 드렸어요. 네. 이런 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정말 돈도 별로 안 들고 이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노태영 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려고 한다.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즉 김정은이 원하기만 하면은 뭐든지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언제나 써다오 하고서 딱 대기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혈맹으로서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뒤에 중국이 있어. 내 뒤에 시아저씨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시진핑 인기도 없죠. 중국 내에서.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은은 중국의 보험을 둘러갔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와 보험. 즉 미국하고의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안 되면 중국이 우리한테 뭐 기름도 좀 쪼르르 주고 뭐 찔끔찔끔 주고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요즘에 시진핑이라든가 중국이 하는 걸 보면은 전에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갖고 핵실험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했는데 요즘은 괜찮단 말이에요. 얘가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이 혈맹이고 내가 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김일성이 우리도 참 많이 도와줬고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우리는 같은 정말 북한이 남한하고 연방이 될 거니까 그 이전에 우리도 북한하고 같이 연방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진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거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김정은이 아주 잔머리를 굴려서 말하자면은 중국에 대해서 즉 보험을 들러갔다 이겁니다. 3박 4일 보험 꽤 괜찮은 보험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싱가포르 미국 회담 이후에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미국에서도 그 연락선이 엄청 연락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한테도 근데 답변이 없었고
근데 자기 국민들에게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쪼르르 달려가서 네. 좀 도와달라. 그렇죠. 예,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걸로 본다.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열릴 거라고 본다. 네. 그때 시진핑은요. 숟가락을 하나 얹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종전 협상을 하게 됐을 때 이 평화 협정 맺을 때 우리는 전쟁에 참가했던 나라 아니냐. 밀고 들어왔던 중공군 아니냐. 이러니까 우리도 숟가락 얹고 앞으로 한반도에 이러쿵저러쿵에 말하자면은 저러쿵 하겠다. 이것이 시진핑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를 초청을 했죠. 근데 김정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생일도 마다하고 달려갔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시야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젊은 친구들은요? 주한미군가요? 네. 저는 주한미군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네. 근데 독일에도 지금 한 34,000이 그럼요. 있고 일본에 38,000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6만이에요. 일본에 있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네. 오키나와에. 네. 근데 이제 그들이 뭐 예를 들어 주체적인 생각이 없어서 혹은 네. 뭐 자주적인 국방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예전에 네. 안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최신 국방 이런 시설이나 국방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네.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 핵 우산도 네. 저희가 가질 수 있고 이런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네. 미국도 여기에 온 이유가 있겠죠. 한국의 그 이런 지리적인 또 외교적인 이런 자기네들이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얻는 게 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회담을 위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나 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는 그런 이런 선물을 네, 네. 김정은한테 줘서 뭔가 이용한다면 저희는 그냥 진짜 정말 당하기만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정말 말 잘하죠. 지금 다 똑똑하다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정현수님이 북미라고 하지 말고 미국이라고 해달라 하니까 그냥 딱 받아가지고 확실히 젊은 친구라 이게 저기 백앤포스가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미국이라고 해야죠. 북미라고 하지 말고 저도 근데 그럼요. 막 그럼요. 북미라는 게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적인 하나의 트랙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김정은은 저도 정말 갈아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의 민족적인 정말 우리가 보듬어야 될 대상인데 정말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박 4일인데 제가 볼 때 김정은이는 샹하이에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앞으로 이 한국이 돈 주고 또 미국한테도 좀 투자 받고 이러면은 샹하이처럼 만들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부푼 꿈을 가질 텐데요. 김정은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미국이 워싱턴 조야에서 일단 하원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는 엄청나게 인권을 존중을 합니다. 아르마니 좌파라고도 불리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할 거고 허구한 날 청문회 열릴 겁니다. 또 하원은 트럼프가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 미국의 우방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도 마음대로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저 2조 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공로명 대사가 2조 내면 어떠냐 이런 얘기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로명 대사는 제가 이제 그 도쿄에서 특파원 할 때 같이 있던 대사님인데 네. 굉장히 훌륭한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아니 일자리 창출해갖고 54조 뭐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최고로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54조 날렸는데 2조 주한미군한테 우리가 국방비 분담하는 거 이거 뭐가 어떻습니까? 1.5조로 아마 트럼프는 깎아줄 거예요. 1.5조면 내가 해주겠다 하고 속으로 장사꾼이니까 아마 노트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라는 얘기가 지미 카터 때도 네.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뭐 지미 카터가 이제 인권 외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철수를 추진을 딱 했었는데 네. 그때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한국 정부와 네. 국민들이 이제 완전 단결을 했어요. 그렇죠. 단결을 해서 미국 여론을 움직인 다음에 철수를 막았고 네. 거기다가 완전히 반전을 시켰던 게 연합사까지 이제 저희가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더 강화시켰던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판에 네. 완전
한국이 반으로 갈라진 것 같아요. 종북과 이제 비종북으로 갈라져서 이게 지금 단결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그냥 너네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뺄 수 있다. 그렇죠. 네. 돈 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한 2조 8천억 정도 되나요? 근데 네. 전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와달라 하는 네. 나라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안전, 네.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이런 안전망을 갖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버리겠다. 북한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버리겠다. 우리 모든 이 국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정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딸기파파님이 2조 원 써도 대부분